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위하여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원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폐해 중에도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염병 AI의 현안 사항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안성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안성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성시는 현재 집단 민원과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차질 없이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다. 시를 바늘 허리에 깨어 쓸 수는 없듯이 급한 마음만 앞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명확한 집행력을 보여주기를 위해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11일간 열리게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 해 우리 시 1년 사업의 청산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의정 활동의 출발점이자 한 해 시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안성시의 정책들이 시민의 권익 확대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신축년 신소띠입니다. 예로부터 신소띠는 신비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진 만큼 아무쪼록 복된 소의 기운을 받아 2021년에는 국민의 시름을 덜고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벗어할까봐 숨이 차. 내려들었어. 좀 마스크 좀 벗어야 되겠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자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조례안 7건, 일본 안건 6건, 보고 안건 1건이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은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배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신청된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 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성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안성 시민으로서,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신축년 새해가 밝은 1월 11일 우리 시 고3 저수지에 1일 36만 톤의 반도체 오염수를 방류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않고 대부분의 안성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도청에 가시어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SK하이닉스 사장 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명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우리 시 고3 저수지에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SK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폐수 방류의 문제였습니다. 안성시와 시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시 일관되게 원인자 해결 원칙에 의거 용인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3 저수지를 위하여 안성천 본류 진사부 하단까지 바이패스 방안을 제시하였고, 폐수 처리 문제와 고3 새마을 9개와 농산물 피해를 포함해 안성 지역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물론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1월 11일 전격적으로 김보라 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찬성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성면의 축산식품 복합 산업단지 폐수는 1일 3,500톤의 주요 오염원이 질소, 인 등 유기물인 반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는 폐수량이 100배가 넘는 1일 36만 톤이고 주요 오염원이 구리, 납, 페놀, 벤젠,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 2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36만 톤이면 고3 저수지가 45일이면 가득 차게 돼 우리 시의 소중한 수자원이 구리나 페놀,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저류조로 전락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생명농업의 발상지 고산면의 친환경 쌀과 농산물이 구리나 페놀 등이 포함된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안성 농산물은 SK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로 생산된다는 오명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 시가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원인자 해결 원칙에 의한 용인 지역 내 폐수 방류와 고3 저수지를 위하여 바이패스하는 방안은 언제 철회되었습니까? 구리나 페놀 등이 배출되는 반도체 폐수가 5km도 안 되는 거리에 1,6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로 직접 유익되는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충주 등 어느 지역도 저수지로 직접 유익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왜 안성의 고3 저수지로만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직접 유입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김보라 시장님은 고3 새마을 9개 보상과 안성 농산물 판매 방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SK하이닉스와 고3 새마을 9개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서명해 주민들이 1개월 넘게 안성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으로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낚시업을 하는 고3 새마을 9개에 왜 보상을 하겠습니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에는 구리나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붕어, 피라미 등을 낚아서 먹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또 SK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구리, 납, 페놀 등이 포함된 폐수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보라 시장님은 무엇 때문에 고3 새마을 9개 등 고3 저수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안성시의회 등과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하셨습니까? 양성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로 가는 송전선로도 몇 년 동안 지역 주민대표, 안성시, 안성시의회, 국회의원 등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고 특히 피해보는 지역 주민 대표들이 직접 한전 관계자, 삼성 등과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고3 저수지로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일일 36만 톤이나 유입되어 우리 지역 피해가 불보듯 뻔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안성시 의회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게 서둘러서 서명을 하셨습니까? 용인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용인시가 피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관계기관 협약서 체결 이전에 용인시 의회를 열어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 시는 의회 동의는커녕 한마디 상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시는 안성시민 화장장 사용료 감면으로 1년에 4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인시는 연간 1,400억 원 이상 되는 지방세 수입이 발생되는데 고작 연간 4억 8천만 원 투자되는 것이 구리나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하루에 36만 톤이나 고3 저수지로 유입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시겠습니까? SK 반도체 산업단지는 국책 사업이고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 시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속 협약서는 왜 공개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부속 협약서가 국가의 기밀이라도 된답니까? 어떠한 밀실 협약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성시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특별히 배정 받으셨습니까? 안성시가 경기도로부터 약속받은 26만 평의 산업단지 물량은 안성시가 그동안 받아왔던 물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성 농산물을 용인시 학교 급식과 SK 하이닉스가 입주한 이후 분해 식당에 공급하기로 약속받으셨습니까? 안성 농산물은 타 지역 농산물보다 품질이 좋아 가격도 더 비싼데 농산물 유통 구조상 전혀 권한이 없는 용인시나 SK가 학교 급식에 안성 농산물을 쓰세요. 분해 식당에 안성 농산물을 구입해서 쓰세요. 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안성 농산물을 구매하게 됩니까? 안성 지역 북부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얻으셨습니까? 이미 경기도와 협의가 진행 중인 노선에 대해 필요 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무엇을 얻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협약서에 포함된 이런 내용들은 안성시에 도움되는 사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고3 저수지에 불이나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가 고3 저수지로 직접 유입될 시 모두 부질없는 내용으로 1월 11일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용인시장, SK 하이닉스 사장 등이 협약한 협약서를 원천 무효로 하고 불이나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고3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이나 페놀 등 29종이나 되는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반도체 폐수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고3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3 저수지를 구리, 납, 페놀 등 29종의 특정 유해물질로 오염된 저수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은 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고3조 수지로 특정 유해물질이 29종이나 포함된 일일 36만 톤의 반도체 폐수가 고3조 수지로 직접 유입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보라 시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공론화 절차 없이 급하게 서명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관계기관 부속 협약서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셋째, 김보라 시장님이 서명하였던 관계기관 협약서에 대한 원천 무효를 선포해 주십시오. 넷째,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안성시민이 모두 포함된 가칭 고3조 수지 반도체 폐수 유입 철회 추진단을 즉시 결성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시장님은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전달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순에 의거 안정열 의원님과 유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지방행정동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규칙안 1건, 일반안건 6건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선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영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으로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위원은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주요 시정 현황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반영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임길선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8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10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세부 사업 작성의 TF팀 회의와 실무분과 검토 등의 과정과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0년 11월 25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은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함께 누리는 복지 안성을
비전 목표로 7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7대 추진 전략의 내용으로는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평생 참여하는 교육 문화, 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100세 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주민이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으로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은 총 49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0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입니다. 세부 사업은 제4기 계획 대비 2020년 1개 사업 폐지 후 2021년도는 사업 수행기간 변경과 목표 달성 등으로 3개 사업을 폐지하고 수요 변화와 센터의 신규 설치로 3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신설 및 폐지 사업과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폐지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변경과 목표 달성 등으로 안성형 몽실학교, 시민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대책 수립, 우수 보육 프로그램 공모전 등 3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수요 변화와 센터의 신규 설치 사유로 안성맞춤 커뮤니케어, 부모 공모수기, 육아종합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변경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 2건, 수요 대상 변경 1건, 현시성 있는 지표로 수치 변경 1건으로 원스톱 통합복지 시스템 외에 3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추진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입니다. 복지의 최소 요건인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수입을 지원하고 심각한 청년 실업 및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형 산학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 설립 활성화 창업교육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거주 청년 우선 채용제도는 2020년도에 기폐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 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입니다. 시민이 생활 향상과 여가 시간 확대에 따라 건전한 여가 생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 문화, 체육 등의 시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6억 2,200만 원입니다. 8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주민자치형 평생교육 동아리 운영을 선정하였습니다. 안성형 몽실학교는 수행기간이 교육 중으로 이관되어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 세 번째로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로 행복한 안성입니다. 민관 협력 및 사회 서비스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및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민 욕구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발달, 양육에 대한 욕구와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7억 600만 원입니다. 8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원스톱 통합 복지 시스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거버넌스, 복지 거버넌스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100세 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입니다. 건강한 삶은 시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로 안성시는 65세 인구가 17.5%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7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건강 100세 치료 제로 존, 주민 주도 지역사회 건강 공동체 활성화, 건강 100세 청춘 교실을 선정하였습니다. 안성 맞춤 커뮤니티 케어는 수요 변화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쪽이 되겠습니다. 5번째 추진 전략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안성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재난, 재해 등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 대책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안전 유해 요소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사회 재난 안전관리, 합동 컨소시엄 구축,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선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으로 시민 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 대책 수립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6번째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으로 자녀 양립 부담 경감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육 지원 및 가족 정책에 대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20억입니다. 7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안성맞춤 가사 돌봄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요 변화에 따른 사유로 우수 보육 프로그램 공모전은 폐지하고 부모 공모 수기와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추진 전략은 주민이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잡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적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소득층 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협력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5개 사업 중 중점 추진 사업으로 건전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땡큐 경희데이 운영, 시민 참여 나눔 프로젝트, 봉사 어디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 보장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질문 순서는 질문 순서 요지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질문 시간은 30분이 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6일 제2차 본회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원영 부의장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 질문에 앞서 우리 유광철 의원님이 하신 거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은 저보다 유광철 의원님이 더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는 날 뭐 굳이 또 저까지 하는 것보다 시장님 괜찮으시다면 유광철 의원님이 추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한 번에 가는 걸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괜찮으시죠? 의장님 뭐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글쎄 우리 부의장님 뜻대로 하시고 시장님 의향을 충분히 들었으니 네네. 그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건 삭제르게 속도르게 빼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제자리가 딱 좋다는 생각이 오늘 들은 게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좀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광철 의원님 가실 때 보니까 우리 또 시장님을 이렇게 마주치고 가야 되어서 아, 얼마나 불편할까. 저는 이 가운데로 그냥 가면 됩니다. 예?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유원영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합니다. 어른들에게 있어 명절은 좋기만 한 것은 아닐 테지만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두둑한 세뱃돈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백신도 맞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해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서명한 용인 SK하이닉스 상생협력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서를 고3 새마을 9개와 약속을 어기고 급하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안성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인지 SK를 위한 적극 행정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또 부속 협약서는 무엇인지요? 별 내용도 없다면서 공개 안 하는 것은 왜인지요? SK 측과 공개 안 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공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SK 측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안성 시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SK 경영진과 노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무한한 발전도 기원드립니다. 김보라 시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고3호소 관광사업 내지 수변개발 시 어업개원분들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1963년 고3 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 단체로 3대째 고3 저수지를 생계수단으로 살아온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친구입니다. 그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성면 석하리에 추진 중인 주선진의 안성축산식품 복합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선진은 2017년 10월 11일 안성시에 투자영서를 접수, 그 이듬해인 2018년 2월 12일 산업단지 물량공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등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도의 심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용인시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이유로 꼽는데 안성시는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시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한 겁니까? 불가하다면 허가를 취소시켜서 물량이라도 다른 데로 주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물량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업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측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허가가 완료되어 일자리가 생기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불을 신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3번 바뀌도록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년 양성면 인구수는 5,181명으로 2014년 대비 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안성시의 고질적인 지원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안성에도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뒷짐진 채 있으면 쇠퇴합니다. 기회는 올 때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새해에는 갈등과 반목을 풀고 안성시 발전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안성시가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편한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신명나는 안성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장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